이번 시간은 시민경 제15항 신의 형생 정의 기용에 대해서 풀이해 보겠습니다. 스승님의 풀이를 먼저 읽자면, 신은 형체에 의지하여 살고, 글자 그대로죠. 신, 의지할 의자, 형체, 생, 살고. 신은 형체에 의지하여 살고, 글자 그대로입니다. 정의 기용, 정은 의지하여, 기에 의지하여 가득 찬다. 찰영자죠. 신의 영생, 정의 기용. 신은 형체에 의지하여 살고 기에 의지하여 가득 찬다. 이게 이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주해, 신선들도 집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편안하다. 그래서 신선이나 귀신이나 형체에 의지해서 산다. 우리 인간들이 집에 의지해서 사는 것과 이치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우리 사람들도 집이 있는 것이 훨씬 편안하죠. 집 없이 살면 뭐 풍찬 노숙해야 되고 뭐 비슷한 이치예요. 신선들도 이제 그 차원이 좀 다를 뿐이죠. 차원이 원이체를 등신대로 완성한 신선이 아닌 만물들의 백은 모두 그리신 형체가 없어서는 대기에 노출되어 점점 소실되어 간다. 신선이 못된 원신체, 그런 원신체는 상천으로 가지 못하고 혼은 상천으로 가는데, 만물이 승명이 다하고 그 혼이 빠져나왔을 때 혼은 상천으로 가는데 순양이고, 이 백은 순양이 아니고 음기에 가까운 기운이어서 상천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상세계에 남겨지죠. 그것도 700이, 백도 하나 가지고 700이 있어서 중요 장기에도 있고, 그게 죽은 자리에 또 하나 남게 되고, 백이 남겨져서 주인이 없는 돌덩어리든 뭐든, 생명체는 주인이 내정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주인이 있어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 어렵습니다. 그냥 들어가기 어렵고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집행기도 하고 하는데 못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새로 만들어진 물건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빈집이 없이 있는 혼들은 더 빨리 쓰러져요. 드라이스 아이스 꺼지듯이 그러시 꺼지거든요. 혼이 소멸되어 가는 과정이 꺼지듯이 사라져요. 드라이스 아이스가 뭐 꺼지듯이. 원체 작은 것들이거든요. 빛이 양자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런 식으로 응집되었던 것들이 이렇게 집중도가 풀리면서, 집중도가 풀린다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흩어집니다. 이렇게 뭔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잘 가져가는 거거든요. 시간도, 그것도 시간 제법 걸려서 소멸되면 대략 100년은 보거든요. 크게 따라서는 큰 놈으로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건 대충 계산이익으로 이제 그렇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를 선조들이 4대까지 제사를 지내고 그 이상은 시제라고 묶어서 지내거든요. 4대까지는 그래도 각자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각자의 백들이 4대조의 백이 아직은 다 쓰러지지 않고 있다라고는 의미에서 모시는 거예요, 제자를. 그럼 그분들은 그걸 받으셔서 더 오래 존재하실 수 있어요. 이름이 이렇게 주어져서 올리는 거죠, 그거는. 이름이 주어져서 누구에게 올린다고 이렇게 제사상 우리가 방부치든지 뭐 조상운영을 통하는 거는 주인이 정해졌죠. 주인이 안 정해져 있으면 만물계, 정참계, 예를 들면 모든 귀들도 달려들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름이 정해져서 올리면 못 그래요. 주인 외에는. 주인이 허락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법칙도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께서는 죄도 그런 거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모르고 요즘 특히 이제 선조의 그 과학이냐 이게 세뇌돼가지고 과거에 뭐 미시 과학 발전이 안 됐어갖고 무기에 때는 동 해감에 훨씬 발전해 있었습니다. 정신이 과학 문명조차도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의 실학 아메리카 대륙 그대로 두고 다 우리 기술이에요. 조미 통상 수호제약이라는 게 있는데, 주왕조실록에 조미 조선 미국이 이제 그때 미국, 지금 미국입니다. 통상 수호조약이 있어요. 1880년대 80 몇 년 말이었는데, 그때도 그 수호조약 내용을 보면 우리한테 무기 수입해갖고 쌀 수입해갖고 그 수입해 갈 때는 서류 쓸 때 한문으로 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응? 니네가 모를 때는 그 영어로 니네 영어로 거기 첨부해라. 한문은 100% 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불이 명확해요. 그리고 무기 허락을 받아야 되고, 무기 허락을 받아야지 가능했어요. 수량까지도 자정해져 있고. 항구는 어디로 하고 뭐 꼼꼼하게
우리 왕조는 고대로부터 밝으셨어서 그래요. 기록이 우리처럼 기록된 밝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리석지 않았어요. 요즘 걔네들이 훨씬 어리석어요. 정치도 그렇고. 지금 쇠했는데도 우리가 이런 거니까 지금 다 뺏기고 기술도 뺏기고 뭐 홀랑 뺏기고 다 죽임당하고 막 상처에서 막지 않았으면 다 죽었어요. 이 넘어갔으니까. 근데 망할 때도 밖에서 자꾸 전쟁이 계속 있어서 야금야금 그래 오긴 했어도 응? 한 방에 망할 거는 원체 그럴 거 아닌데 구한말 역사라고 할까? 있잖아요. 한일합방 사인한 을사 그것도 다시 한 건지 그건지는 정확하지 않아. 다시 또 여기서 나라를 만들어 지금 일본이라고 하는 애한테 조선을 여기다 만들어가지고 조선이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나라를 경복궁 새로 짓고 그런 사진들도 나와. 새로 지은 게 사람 안 살아가지고 풀이 잡초가 널린 경복궁이라고 모습이 나온다고. 그리고 그거 오랜적인데 지방 호적도 그거보다 나아. 경복궁 집 건물이 택도 없어. 그런 싹입니다. 남대문도 짓고 있는 거 나오고 옛날 사진이 있어요. 주인이 다 허벌판이고 그럴 리가 있어? 그쵸? 그럴 리가 있냐고. 그 왕조 그 행차돈이 뭐 건물 성곽 큰 모양 그런 그림에 있어요? 옛날에 실사가야 그대로 그랬어. 족자 같은 거에 길게 두루마리 있어갖고 행차도 그런 게 있고 월야 대전 청이라고 싸운 것처럼 되는데 청이 우리 군대입니다. 청이 우리 군대 군부예요. 우리랑 싸운 거예요. 그게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 우리 군부 쪽에 세계 각지의 터번 쓴 인도도 참여해, 터키 쪽도 참여해, 우리 편으로. 그리고 걔네도 백인 애들하고. 근데 우리 편에도 지금 일본 모양 한 애들, 걔네들도 있었고, 쟤네 편에도 그런 애들이 있었고, 지금 일본이라고 써진 나라가 걔네 그 놈들 끊어버린 거야. 나라를 왕족 곁으로도 만들어 세웠다고 여기다가. 양반들 뒤져고 하고. 빈 허허불판해. 그러고서 나중에 울산의격이 그게 1900몇십 년, 십몇 년도 있다는 건 아마 그 뒤일 거야. 진짜 여기 가짜 일본하고 간 걸 거라고. 그렇게 점령 실조도 한 거. 근데도 하나도 없었고. 만들어졌다고. 그 뒤에 역사를 꽉 싸그리 가짜로. 미국에서 중국인 추방용을 했는데 정확한 년도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마 1900년대 초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1900년대 초. 그리고 실제로 그 한일 합방 걔네들하고 아메리카 합중국이잖아. 아메리카, 미국, 아메리카야 그 한문으로 아묵리가라고 썼어. 아미리가라고도 읽고 미라고도 읽었어요. 미. 지금 미국의 전신 걔네들이 조그만 영지에 뭐더라? 미리돈 그런 영지였어. 그냥 죽국만한 영지. 근데 나중에 왜 그 노론이라고 득세했죠? 왜 노론 당파 싸움하면서 외세하고 저거 했잖아.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양반들이 돈 탐하고 저런 돈 질러주고 하니까 메간 매직들도 했지만 민비라고 하는데 무슨 황후? 백인이에요. 민스크 소련이라고 알고 있는 민스크가 그 지명이 있어요. 캐나다 쪽에 좀 위에 북쪽에 민스크. 그래서 민씨야. 좋겠지 성씨를 사등을 했든지 아니면 저 그런 거야. 그리고 옛날 양반 귀족도 다 한문 이름 썼어. 백인들도 우리가 줬지 자기를. 돈 하나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제 신선이나 귀신이나 형체에 의지해서 산다. 우리 인간들의 지배해서 사는 것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 이실은 같다. 원인태를 등신대로 완성한 신선이한 만물들의 백은 모두 그 어르신 형체가 없어서는 대기 중에 흩어져 소실되어 가기 때문에 그 형체를 소실되어 간다. 그 형체라는 것이 대개는 그러니까 그 형체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무생물이고 생물은 주인이 있으니까 무생물이고 대개는 단단한 암석조각, 바위덩어리, 돌덩어리 이런 것이 제격이다. 단단하니까 잘 흐트러지지 않죠. 나무 같은 거 썩어서 빨리 부패돼서 사라지죠. 음색을 잃죠. 근데 돌은 누가 밟거나 부서지게 하지 않냐. 맹단이 그대로 있죠. 오래 가죠. 예, 그래서 큰 산에 산신들도 꼭대기 보면 대개 암석이죠. 흙이 나중에 암석이 돼. 기운 받고 이러면 위에서 그렇게 변합니다. 바위가 흙이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자 바위가 되죠. 인수봉 이런데 좀 뭐라 기운을 잘 받는 산일수록 바위가 커요. 그래서 바위 덩어리가 산 꼭대기부터 쫙 다 바위야. 산시 집이 어딨냐? 우리 궁전이 계신데 그거 아닌 경우는 저기도 신선들이고가 바위 속을 큰 바위를 집으로 삼아요. 영 크기도 크면 이것도 많이 크거든. 바위 속 집으로 삼아요. 바위 속을. 어떤 신선들은 육재를 벗고서 저거 하느냐고 그 바위 속에다가 자기 육신을 벗어놓고 밖에는 막고 벗어놓고 사는 저거 하느냐고
벗었다 입었다 하는 뭐 공부상에 그런 것도 있는데 불의의 저걸 당해서 저거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바위를 집으로 삼는다. 그렇게 집에 의지해서 산다. 사진들도 바위를 집으로 삼는다. 그래서 신의 형생 그러는 거예요. 형체에 의지하여 산다. 살아있는 생물, 정, 그리고 의지하면서 키우죠. 계속 키우죠. 키워가죠. 의지해서 살죠. 그리고 육신이 있어야 정치관계에 소속이 되고 정치관계에서 뭘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육신을 벗으면 지상천 소속이 돼서 지상천에서 거기 행정구역이 있는 거면서 숫자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임무가 있고 큰 산에는 신선도 이제 더 여러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작은 산에 좀 작은 산이라도 봉신받아서 그 산의 산주로 부임하기도 하고 임무 놀리지 않죠. 그거 갖고 제목을 왜 놀려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빈 밭하고 주인이 있어 물 관리하는 밭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 네,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자기 임무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임무에서 벗어나려고 전문 수련 신선도 있는 것 같아요. 봉수 스님 말씀을 빌려보면 전문 수련 신선. 우리가 출가해서 저처럼 이제 열심히 산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 출가한 사람, 예를 들면 밖에서야 뭐 이름이야 뭐로 불리든 뭐 어쨌든 불교처럼 스님으로 적을 올린 건 아니어서 그렇다고 인정 못 받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집에 벗어나서 공부한 거죠. 출가해서 어쨌든 그렇게 형체에 의지해 산다. 뭐 저만 해도 비 맞고 하니까 조그맣게라도 크면 걸리면 뜯기고 벌금 물고 자리도 다시 잡아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 공부하고 한 그 자리 오래 썼는데 산주님이 현몽을 줘가지고 옮기라고? 예, 그랬어요. 근데 옮기고 나니까 뒤지고 다니는 누가 신고를 했는지 어쨌든 뒤지고 다녀가지고 미리 그 시간 앞서갖고 현몽을 주셔가지고 옮겼어. 옮기고 나서 뒤지르고 판매 누가 와서 불 들고 다니고 거기서 쓰면 걸리고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은 공부 자리를 현몽을 주셔서 어렵게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현몽 그대로였더라고. 자리도 좋은 자리를. 그랬습니다. 거기서 오래 공부했고 성공 자격증도 얻었고 그랬죠. 음악을 이제 거긴 뭐 낭떠러지 옆에 붙었는데 위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저벽 거의 꼭대기인데도 그렇습니다. 나전 멧돼지가 큰 놈들이 돌아다녀. 밥하면 씩씩 밥 냄새 맡고 오거든요. 와서 씩씩거리고 시위하고 돌 굴리고 그랬어요. 기수 같습니다. 뭐 무섭진 않은데 다 하니까. 쥐 때문에 그 공부시키냐 그런 것도 하는데 쥐 냄새나고 아주 쥐 그래요. 냅두면 죽이긴 싫고 살생이라. 쥐 새끼가 나중에 겁이 없어갖고 얼굴 위에 올라와 있어요. 따뜻하니까 얼굴이 몸이 따뜻하잖아. 몸 뒤집어 쓰고 있고 누워서 잔다고 어두도 잠들었을 때 초창기 좀 저기에서 좀 자기도 했는데 갈수록 없어졌지만 올라와 있어요. 여기 얼굴에 발이 느껴져요. 발이 쥐 발이 새끼 나오면 새끼들도 하나도 안 무서워해. 진짜로 살기가 안 가거든. 아라개들도 이놈 치매 이놈하면 그 삐삐했다가 나중에 난 꼼짝도 안 해요. 쥐도 새끼는 이뻐요. 아유 근데 그냥 냅뒀더니 지네 자기네 습성처럼 영역표시 그런 거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지. 냄새 때문에 도무지 같이 못 살겠더라고. 냄새 때문에.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쥐끈끈이 나지. 너무 가엾어갖고 못 잡겠고 쥐끈끈이. 뱀이 나타나니 싹 사라졌어요. 근데 그 입구에 들어온 입구에 이렇게 보통 사람은 알도 못해. 들어온 입구도 하면서 절벽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자리들이 이렇게 계단처럼 돼 있고 그런 기가 막힌 자리가 있었습니다. 살모사 독사 우연히 마주쳤어. 언젠가. 그래서 알아. 걔도 한두짝 놀라고 나도 놀라고. 물론 다 지켜줘요. 그렇게 도와주죠. 이거 받아보면 알지. 그래서 음악을 그래서 저도 조그맣게 크게 되면 저기 하니까 웬간이 좀 작고 웬간이 진다고 해서 짓고 수십 미터 뚝 떨어진 낭떠러지 절벽에 붙었는데 밖에서 보면 잘 몰라. 의장도 좀 했고 사실 한 번도 안 찾아왔으니까 내 자리는 길 다니면서 몰라. 자면 그런 자리 사람들 알고 그러면 신고해요. 뜯기고 뭐 공부 자리 일단 놓치죠. 지켜줘요. 그래서 그렇게 얻어주시고 나서는 그 전에는 다른 자리 있으면은 알면은 누가 신고하고 오고 그러면 신고당해서 쫓아오고 그래. 옮겼어요. 안 그래도 몇 번 처음에. 근데 그 수성봉에서 이제 참나를 깨닫고는 수성봉에서 계속 안 하고 알려주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지 따로 잡아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어디 하냐고 소리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수성봉에 산다고 했으니까 수성봉에서 했었으니까 차고 있던 것도 알고 근처 어딘가 보다 하게 오해하게 두고 사실 수성봉에서 조금 벗어난 데였는데 그렇다고 얘기하고 말고 그랬어. 몇 번 신고당했어요. 같은 동호자한테도 동호자
그럽니다. 그런 것도 시험에 속하고 과정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빅 맞으면 안 되니까 햇빛에 저기 뭐 눈 비 오고 계속 10몇 년을 쫙 한 거니까 잘 썼죠. 그러니까 큰 돈도 안 들어요. 밑에 남고 남아가지고 동굴 이렇게 되는 건 돈도 별로 안 들고. 그래서 그렇게 없으면 무지하게 편하죠? 말도 못하지 뭐. 불편함이야. 형체 의지에 산다. 시선도 비슷하다. 모르니까 그러는데 비슷한 거예요. 주로 무생물인 이유는 생물은 각기 그 몸체를 주지하는 주재자인 영혼, 즉 주인이 있기 때문이다. 영혼이 지상세계로 공부하러 나올 때 상천에서 아바타인 육신을 배정받아서 자기가 선택한 부모의 그 가문의 자식으로, 나무면 나무 자식으로 오고, 노루면 노루의 자식으로 오고 하는 식으로, 너구리면 너구리의 자식으로 오고, 자기가 선택한 부모의 자식으로 그 육신을 배정받아서 태아면 태아, 뭐 이렇게 배정받아서 출생하는 것이라서 그렇다. 만물은 자기 육신을 배정받아서 태어나요. 모두. 그래서 그 육신의 이름은 다시 돌아가서 있다가 또 다시 또 차례 기다려가지고 자주 나오고 싶어. 우에서는 진짜 밑에 있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니까. 우에서는 지상천에서 와도 3일, 지상천에 3일이고요. 지상세계의 일생이 88년, 90년, 대략 90년쯤이 지상천에서 오면 3일, 천상천에서 오면 하루살입니다. 천상천에 봤을 때 밑에서 한평생 그렇게 고뇌하고 많이 싸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루, 사진은 잠깐이라는 하루 온 거예요. 이러고 싶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위에서는 건 자꾸 얘기가 나가니까 어쨌든. 즉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어리 하나도 그냥 하찮은 돌덩어리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곳에도 누군가의 귀신, 영백이 들어있다는 말이다. 정의 기영은 정은 기에 의지하여 가득 찬다 라는 뜻인데, 기가 많을수록, 즉 기를 많이 추측한 사람일수록 정도 더 빠르게 더 많이 생성되어 가득 찬다. 예, 그렇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공부 시간조차도 집중력에 타해서 기에 쌓이는 기의 양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나요. 영혼의 크기가 한 계급 올라갈 때마다 3배씩 크거든요. 계단 몇 개만, 한 3개 차이만 나도 339, 39, 27, 그 다음에 81, 그 다음에 240, 38, 24, 243 무지막지하게 커지는 거예요. 기운량은 말도 못하게 차이가 나요. 집중력도 말도 못하게 차이가 나는 거. 압력을 생각하면 돼. 수압이든 무슨 압력, 유압이든 뭐든 압력으로 기호를 뚫는다고 보면 돼. 덩어리가 큰 놈이 똑같은 애도 용량의 기계하든 뭐든 물대하든 뭐든 안에 들었다고 치자고. 물이 많을수록 수압이 세서 밑으로 열면 물이 굵게 나갈 거 아니에요? 잘 뚫겠죠? 같은 이치야. 그래서 위로 가면 그게 모자라도 못 뚫어. 그럼 공부 끝나는 거야. 더 무중한 시간이 오래 지나서 계속 공부를 해서 한없이 공부를 못 해. 근데 상처에서 그거에 맞춰서 이끌어 주시는지 끝나고서 내려오면 요번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의 양도 뭐 비교 불가능할 그만큼 저기 하다. 그래서 역시 정도, 영혼이 클수록, 기가 많을수록 정도 더 많이 만들어내. 그러면 저 많은 정으로 더 많은 기를 만들어내죠. 그럼 더 빨리 쌓이죠. 예. 기하급수적으로 불어요. 위로 갈수록. 크기가 말도 안 되게 커요. 영혼의 크기가. 한 계지 올라갈 때마다 3배씩 부르니까. 치면은 3배인데 3개 차이면 2단계 차이만 나면 9배고 3단계 차이면 27배고 그 다음에 80 몇 배고 81배 그 다음에 240 몇 배 그 다음에 240에 3배 해봐요. 250 잡고 750배 740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000단 2000단위 가죠. 이렇게 커요. 계지 한 개 되는 그게 위에는 무지하게 큽니다. 밑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기후 쌓이는 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기를 많이 축축한 사람일수록 정도 더 빠르게 더 많이 생성되어 가득 찬다는 뜻이다. 초계증 간 사람인데 언뜻 그런 소리 하더라고. 초계증 간 사람인데 자기는 정액을 보고 한 컵이 나온다고. 뭐 여러 저기가 있으면 가는 과정 중에 색관 시험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빼고 그런 게 또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한 파가지 우물이 왔어. 상촌에 있는 여성이 있는데 상촌에 있는 나보기에는 막 좋게 말하면 신선. 시험으로 해서 와. 몸이 흐물흐물 녹는 것 같아요. 한 바가지 나오더라고. 그런 적 있습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그것도 좀 거쳐가는 과정일 수 있는데, 어쨌든, 정력이 엄청 세다고 그럴까, 그것도 모자라고, 체력 모자라서 공부를 못 하는데, 어쨌든, 남들보다 보니까 엄청 센 거죠? 근데도 체력이 달려서 벨벨 쌓여, 맨날. 특히 저는 신법 공부라, 신법 공부는 뭐 말도 못 합니다.
기열 뚫기 힘든 거 단순 계산으로 10배. 기열 뚫은 게 10배. 단순 계산. 똑같은 시간에 10배도 뭐 단순 계산이 정확히 10배, 10개를 뚫어. 더 10개를 더 뚫어. 하나 뚫을 거 10개를 뚫어. 한 번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18번을 그렇게 했어. 10개씩 뚫어. 그러고는 체력이 얼마나 달리는지 말도 못하게 고생했습니다. 세격이 무지하게 동하죠. 이 색관 시험이 굉장히 큰 공부 재료예요. 최고의 재료예요. 신선들도 그거에 시다시다 하게로 마음 정신도 정신력이라고 하죠. 육체도 힘들지만 정신도 괴롭혀요. 공부라. 심력이 고갈됩니다. 심력이 둘 다 고갈이 돼요. 신선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기간은 모르겠어. 얼마나 그러지. 난 지상기로 놀러 와요. 세격 풀러 옵니다. 세격 그리고 다른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 거기서는 벌써 5만 년 공부하셨는데 10만 년 공부하다 내려오셨는데 그건 몰라. 시간이 여기 단위 자체가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알 수는 없는데 자 제가 놀러 오세요. 네, 그렇다는 걸 제가 겪어서 쓴 것도 있는데 또 말하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자는 또 뭐 저기도 그랬습니다만은 못 참고 사정해요. 또 어떤 때는 참기만 하면 세격이 동하게 자꾸 했잖아. 그걸 참다가 결국 나중에는 하도 시험을 계속 해야 되니까 뭐라 그래 기가 맑은 양기여야 되는데 기가 새끼가 마음이죠. 마음에 세격이 있으면 기도 세격이 물들죠. 그걸 저기서 빼버리시는 거야. 깨견 그런 게 있어요. 새끼가 쌓여서 정수랑 기운이 못 되는데 가끔 뺄 때가 있어. 참고 안 빼, 정 한 방울이라도 아끼려고 안 빼려고 하는데 그게 뺄 때가 있어. 이것도 도와주시는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한마디로 진짜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려워. 참 굉장히 아유 세권 시험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말도 못합니다. 공부 많이 가신 분은 다 겪은 거야. 시험이 갈수록 강해진다니까. 시험도. 그래서 어떤 데 이렇게 빼도 바로 세격도 합니다. 많이 빼도 정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쌓는 양은 비교도 안 되는 거지. 1시간 똑같이 조식 수련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계제에 따라서. 사람마다 앉아서 똑같이 하는 것도 집중을 얼마나 잘했느냐의 차이가 있고, 자구리 형의 크기가, 그러니까 총량이 얼마였냐는 것도 있고, 시간이 똑같이 가나요. 하다가 입정 들어가면, 금방, 비교 대상이 안 돼. 기하급수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엄청난 격차가 난다. 네, 그렇습니다. 크기도 엄청나게 커져요. 진짜 사람이 우린 바이러스라니까. 바이러스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죠. 상처에서 우리 바이러스 같은 존재예요. 뭐 논할 여지가 없어. 무지하게 크겠죠? 무지하게 큰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상처에는 나무들도 그렇고 뭐 식물도 다 무지막지하게 큰 거야. 제대로 된 세상은. 이렇게 보시면 돼. 쉽게 한 단계 높여서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셔. 우주가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이야. 뭔지 모르죠. 하도 거다 우리는. 내 속에 세포 속에 사는 바이러스든 뭐 유기물 하나가 자기가 속한 이 우주가 우리가 소우주라고 하는 이 우주가 어떤 모양인지 알 수가 없어. 그쵸? 그냥 세포 하나도 무지막지한 세상이야. 그래서 세포 하나가 우주하니까 은하계쯤은 되지 않을까? 내 전체가 우주면 개 세포는 은하계쯤 될 것 같으네. 세포 속에도 1세계든지 뭐 엄청난 뭐가 또 있는 거야. 크기가. 그런 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의도 똑같은 거예요. 이치는 그렇게 큰 놈이나 내 세포 속에 있는 유기만큼 작은 놈이나 같다라는 이치가 있어. 있다는 건 알아. 납득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되는 저것들이 많거든. 입장에 들어갔었을 때 느끼는 뭐 여러 것부터가 이치는 그렇다. 경의 말씀도 그렇게 있고 그럴 것 같아는 아는 게 아니죠. 사실은 당연하죠. 공부 경기한테 날 수가 있어. 그건 거기는 성인도 제대로 모르시지 않을까 싶더라고. 나는 그 정도까지는 모르지. 이것도 추측이죠. 추측이죠. 그러니까 추천 육무 있죠. 육무 무용질 무단의 무상하 사방 허허공공 무부재 부불용. 무불용 하면 무불용에서 제가 또 그런 거 찌찌로 뭐 상으로도 봤지만 그때 한 3일 입정 들어있는 상황에서 우주와의 일체감이라는 것을 했는데 우주의 일체감 그런 깨달음을 받았어요. 주시는 거야 다 그랬는데 거기서 그런 거를 알았어요. 이러면 조금 맛보기 아는 거 정도라 모르지. 조금 맛보기 가장 큰 놈이나 가장 작은 놈이나 똑같아.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알아. 조금 아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 말고 조금 알았어. 그냥 아주 조금 설명도 못 하는데 조금 알았는데 납득은 안 가. 미치는 모른다는 얘기지 쉽게. 예. 너무 몰라서 그런 거지.
아는 건 내가 이렇게 사방에서 말 주워다가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지. 너무 몰라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치는 있다. 이치 있다 소리만 해.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다. 무울령에서도 그런 게 있다. 거기까지만 더 말할 수는 없어. 아예 할 게 없어. 아는 게 없는데 뭘. 근데 그런 이치가 있다. 천운에. 천운 제가 아는 것도 그러니까 많이 깨달아서 천의 본질을 좀 알고 정도 아는 정도가 한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한이 없어 아는 정도가 찌끔한 거야. 찌끔. 그럼 알아서 찌끔 알아서 아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그 수준이 예를 들면 만물 수준. 성인 수준도 못했고 만물 수준에서 좀 아는 거. 그렇습니다. 마음이 많을수록 집중이 강할수록 이런 말 같아 돼요. 집중력이 강할수록이란 말은 같아. 마음이 많을수록이. 예. 그것도 이제 공부하니까 알아요. 뭐 말로 해도 설명도 안 되고. 집중력이 기재가 높은 사람 집중 무지하게 강하다. 예, 같은 얘기예요. 우리 안 뚫려 공부가 안 나가. 집중이 당연히 강해야 나가는 거야. 많이 간 사람은 무지하게 강해서 많이 나갔다. 딱 공식이야. 강하지 않으면 안 나가니까. 그 집중 강하다 소리도 공부 많이 나가야 그 소리가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공부 좀 더 많이 못 간 사람, 조식만 하고 이런 사람은 신도 그거를 선생을 못 느낀 사람들도 있어요. 선생 초계목 같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게 조식이 단 줄 알지? 자기 하는 것만 하는 거라. 결국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선생 얘기하면은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야. 신도 선생 얘기하면 귀신 들렸다 그런다고.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뭔 얘기를 하다 그랬나? 그거 우리 공부 아니에요. 공수 스님 하신 말씀 중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공수 좀 별로 정말 못 간 사람인데 한다고는 오래 있었고 했어. 열심히 하려고는 한 사람인데 공은 많이 못 간 사람인데 자기 아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내 말하는 거나 모르고 딴 사람은 저거로 보나 내가 공부 혹시 많이 됐을 건데도 자기 주관대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 그거 우리 공부 아니에요. 어렵죠? 공부는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이 많을수록 집중이 강할수록 기도 많이 모이고 마음이 있는 곳에 기가 있죠? 마음이 강하면 기도 강하게 마음이 강하다는 건 마음이 많으니까 강한 거예요. 막 집중돼서 많으면서 이렇게 꼭 뭉친 거야. 그래서 강한 거야. 그럼 기도 어떻게? 많은 놈이 꼭 뭉쳤지? 내 마음만큼이니까. 마음이 강할수록 집중력이 강할수록 기운도 많고 응축도 더 많이 해. 왜 압력이 세니까 응축을 더 많이 하지. 당연하죠? 집중력 나는 그렇게 생각해. 블랙홀이야. 그게 블랙홀이라고 얘가 블랙홀. 이 조그만 얘네가 여기서 우주를 다 잡고 있어. 이 힘 얘 집중력이 유전자 지도를 그거야. 지가 유전자들 그렸잖아. 거기 다 잡고 있다고. 다 가 있어. 다. 그래서 구조를 유지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나라는 구조를 유지시키고 있어. 세포가 지멋대로 왔다 갔다 자리 잡고 할 거 아니야. 그기도 그러고 집중력이 풀려서 한순간 혼이 떡 사지미가 풀어지면서 역시 괴사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백이 있어서 잡아줘서 빨리 안 없어져. 백이 없으면 그 순간에 팍 하고 사라진 순간에 얘가 블랙홀이 사라진 순간에 블랙홀이 다 빨려 들어가는지 아주 그냥 퍽하고 다 허공이라고 그랬잖아. 무지막지한 공에 또 허공이야. 완전 허공이야. 흩어져도 찾지도 못할 정도 원체 작아서 그 순간 없어진다고. 그냥 허공인데 아무것도 이게 닿는데 이게 이 물질은 거의 없고 그냥 역장뿐이야. 그 순간 사라지면 퍽하고 없어진다고. 백이 혼이 지금은 잡고 있고 다 살아서 움직이고 집중력으로 그 힘이 있는 거야. 이 우주를 유지시키는 힘이 있는 거라고 얘가 갖고 있는 거라고 얘가 막 나가서 그 힘들이 전달 안 되기 시작하면 얘들이 이제 죽는 거야. 근데 그나마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원시체가 완성이 안 되더라도 만들고는 있어. 보통 사람들도 조그맣게 적더라도 차이가 있지. 그게 따라서 셋이 있다니까 입시네. 백도 있고 백인데 기로 된 백 원신체라고 해. 완성이 안 됐어도 덜 됐어도 원시체 흐릿하게라도 원시체가 있단 말이야. 응? 유령통증이 그 증거야. 그거하고 그다음에 육신하고 셋이 있어. 쟤도 그 백이 잡아줘서 이게 평치가 빨리 안 쓰러지는 거야. 혼이 떠나도. 이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냥 알아.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게 아니면 혼이 사라진 건 퍽하고 사라질 것이다. 한순간에 순간이동에 사라지듯이. 순간이동은 아니지. 그냥 가장 작은 미리자 단계로 흩어진 거야. 그냥 나라는 물질이고 뭐고가 물질 없는 거라고 그랬죠? 양자가 다라고 그랬죠? 빛인 양자가 다야. 양자는 어디로 얘가 갔지? 양자가 혼하냐? 영혼. 얘가 어디가 상천으로 갔잖아. 얘. 그럼 얘 남은 애는 조금씩 남아있긴 한데 다 저기는 아닌데
혼들은 다 각자 가죠? 각자 가죠? 혼은 갔다고 또 오고 계속 안 죽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 혼은 간단 말이야. 시기는 차 있고 어쩌고 하더라도 혼은 간단 말이에요. 근데 백은 아직 좀 남아있어서 물질을 조금 더 시간상 유지시키고, 그냥 살아있을 때하고 비교하면 정말 짧은 시간에,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며칠이면 쏘고갖고 냄새나기 시작하죠. 그렇다. 그래서 기가 많을수록, 그리고 또 기가 많을수록 신도 또 많이, 신도, 영혼, 혼도 더 많이 생겨나. 혼이 뭐에 생겨나? 기에 생겨나죠. 기가 많으니까 더 많이 생겨나죠. 그거죠. 신합기기, 기합체진이죠. 밑에가 많으니까 위도 많고, 위도 많으면 또 위도 많고, 또 위도 많고, 이렇게 되죠. 그렇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야기식이 쉬우라고 썼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을수록, 집중이 강할수록 기도 많이 모이고, 기가 많을수록 신도 많이 응축한다. 그리고 더 많아진 마음만큼, 신이 응축했으니까 마음이 또 더 많아졌죠. 네? 신이 응축했잖아. 찐이 마음이 영혼이잖아. 없었던 놈도 생겼죠. 그럼 또 더 많아진 만큼 또 그 다음에 또 기도 더 많이 앞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막 서로 막 더블 쳐 올라가죠. 많아지는 만큼 자꾸 더 많아져. 서로 많아져. 그렇게 부익부의 이치로 배가 되어 간다. 예, 실제로 그럽니다. 먼저 이제 13장 신능입석 신능비용에서 사실 1, 2가 두 편인 셈이었는데 그냥 14 두 번째 거는 14항 입수브릭 이파브룬이라고 요 먼저 그렇게 제목은 다르게 내보냈는데, 실제 내용은 입수브릭 이파브룬 뭐 별 큰 내용이 없어갖고 뭐 앞에 신능 같은 13장에서 거의 같이 해다시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만, 근데 이제 이름이 14가 빠질 것 같아 보이니까 그냥 이름만 14 입수브릭 이파브룬은 나갔고, 사실 입수브릭 이파브룬에 대한 풀이는 별로 없었고 전체적인 풀이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 이번 뭐 신의 영생 정의 기용도 앞에서 풀이 쭉 해왔잖아요. 굳이 뭐 별다르게 특별하게 풀이할 만한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지금 얘기한 만큼 집중력이고, 3시간 아니치는 뭐 무수하게 해왔죠. 근데 제가 이제 100일 공룡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시간, 100일 공룡이 아닌 항목에도 그 뒤로 계속 제가 시민경험에 바로 얼마 전까지도 100일 공룡의 풀이를 계속 해왔어요. 내가 100일 공룡을 풀이를 하기 전에는 제대로 인식을 못했었어. 100일 공룡에 대해서. 풀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100일 공룡의 가치를 더 알게 됐다고 할까? 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공부한 과정 쭉 돌이켜보니까 오히려 100일 공룡으로 거의 성공 직전까지 그걸로 다 했었더라. 그랬네? 이걸 알게 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그 공부가 굉장히 빠른 공부였다. 어차피 오랜 시간 하긴 했는데, 또 제가 또 이제 전수 신법으로 나머지 중단전부터 뚫고 했어가지고, 그걸 워낙 짧은 시간 했잖아요. 근데 이게 100일 공룡으로 기운을 많이 쌌었어가지고, 전수 신법도 그 기운이 커졌기 때문에 된 거긴 한데, 그러니까 기열 뚫기로 제 형제들, 전수 신법 저만 한 것 같고, 지금은, 아직은 안 드러나 있어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 그러니까 저 자체도 세상에 안 나갔으니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누가 이제 쫓아와갖고 자기 얘기를 해주면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통계가 나오겠죠. 후배들도 그렇고. 예를 들면 서로 알아야 되는데 아직 공부 얘기도 서로 안 하고, 근데 그런 단계라 아직은.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게 이제 합해서 일반화 시켜야 되니까 일반화 시키고 확실히 고정시켜서, 그전 애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쌍둥이만 해도 많이들 자기랑 달랐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좀 좋은 쪽을 더 살리고 뭐 이렇게 보강하는, 놓치는 거를 보강해야 되고요. 놓치지 않고 계속 그 방법을 잘 이끌어가서 가면 기운 더 많이 빨리 쌀 수 있으면 효과적인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0일 공룡하고 전수신법이 한 세트로 정신개벽 상처에서 내놓으신 우주초이의 정신개벽기에 뭐라 그럴까? 제한된 신공부법이 아닌가. 최고의 공부법, 정신개벽을 일으키는 공부법이 아닌가. 이게 어떻게 실행되고, 전우주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봉 스승께서 말씀하셨어요. 전우주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여기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신개벽을. 전우주가.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잘 성공을 하면 또 다른 정차온 게 있잖아요. 성인까지 가는, 이게 이제 전우주의 골고루 이 공부법이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더 빠르게 남들이 공부해 나갈 수 있는 더 큰 훌륭한 공부법이 정착이 되는 거겠죠.
그 시범 사업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시범 사업. 어쨌든 그렇게 우주에서도 최고로 중요한 시기다, 지금이. 그렇죠? 최고로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아주 큰 분기점이 된 거예요. 아주 큰 분기점. 기존 해오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그 사이에 조금씩 발전을 해왔겠지만, 예를 들어 거창하게 우주 초유의 정신 개벽기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엄청 다른 거였죠. 기존 조금 공부 조금 좋은 거 발견된 거하고는 많이 차이 나니까 그렇게 그런 이름이 붙었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서도 이 엄청난 큰 이벤트인 거야, 이게. 예를 들면 중대한 전환점, 사건, 뭐 그런 거예요, 지금이. 요 시기가 이제 지금은 준비 단계는 벌써 600년 전 정도, 임진왜란 당시에 내려와서 시작하셨으니까, 임진왜란 좀 전에 내려오셨죠? 그래서 내려오셔서 한 거니까, 1500년 될래요? 1500년도 임진왜란에서 좀 더 먼저 내려왔고, 1400년, 몇십 년 이후에 내려왔겠죠? 지금 한 600년 정도? 600년이나 뭐 7, 80년 전이나? 그때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주 차원에는 것들이 짧겠습니다만은 시행되는 거다. 그리고 정착될 때까지는 정확히는 모르죠. 근데 일단 800년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봐서는 800년 포함해서 앞에 뭐 500년, 600년 하면은 1300년을 간에 거쳐서 이 정신 개벽기가 실행되는 거겠죠. 많이 남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법이 이제 뿌려져 가지고 사전조사는 아직 씨를 안 뿌린 거고, 씨를 뿌린 건 봉수 스님께서 1900년생이세요. 1900년생. 스스로 공부하셔서 20살 전에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2020년, 25년 이러니까 1900년생이니까 20살부터 하셨다고 치시면 씨 뿌리기부터 110년 정도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사전조사는 이제 조산이고, 씨 뿌리기가 됐고, 씨가 이제 나와서 그 정신개벽기를 5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정신개벽기가. 처음에는 사전조사인 사정, 두 번째는 씨는 씨 뿌리기인 파종. 봉수스님께서 파종의 임무를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이제 개화고요. 꽃이 피어야죠. 싹이 자라서 꽃이 피어야죠.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이파리가 무성해져야 돼. 그 개화, 그 다음에 연무라고 제가 이제 따로 제 나름대로 한 거예요. 개화가 되고,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되게 나무들이 막, 이파리도 그렇고 막 크죠? 공부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그렇죠. 우리는 공부자들 수를 많이 늘려서 많은 사람이 공부를 하게 해서 영혼을 키우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꽃은 핀 게 성공자가 나온 것. 꽃이 펴야 와서 수분도 하고 뭐도 하고 시작이죠. 거의 꽃 피는 것이 식물에. 열매도 거기서부터 맺기 시작하는 거고, 그 열매가 결실이 된 것이 우리 성인 나온 게 결실이라고 보는 거고, 성공자 나온 게 그게 결실이라고 보는 거고, 어떤 많은 성공자를 뜻하는 거죠. 개벽기니까 한 명 나오는 걸 뜻하는 게 아니겠죠. 많은 공부자가 나온 거를 결실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공부자가 많아져야겠죠. 이 공부부도 퍼져가지고 일반화돼가지고 많은 수가, 옛날에 태극기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전 국민이 이 공부를 어려서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제도도 그렇게 갖춰져 있고, 태극기가 그런 거예요. 그 단계를 거쳐야 많이도 나오겠죠, 당연히. 예. 그까지 가는 시간이 대략 이제 개벽이 800년 정도 남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1800년마다 소개해 보라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해서 대략 그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계산이라 뭐 맞다고 장담 못 합니다만 그렇다고 보여져요. 지금 이 공부법을 만나시는 분들은 저도 그렇고요, 사실은. 저 이 공부법의 혜택을 보고서 예를 들면 저의 분신을 하나 성인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혜택이면 혜택. 일꾼으로서의 일도 하면 공도 쌓일 테고, 중책이라면 중책이고, 좋은 기회를 얻은 거죠. 상대에서 서로 제가 갈게요 이래서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살러 내려온 것도 같은 가문에서도 한 번이라도 빨리 오려고 하고 순서 기다리고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우주 초유의 그 대업이잖아요. 우주 차원에 하면 큰 공이 되겠죠. 서로 하겠다고 해서 뽑혀서 온 걸 거예요. 이 공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만났다는 것도 지금 우주 역사가 얼마 수백 조일지 수천 조일지 알 수 없는데, 전혀 모르는데, 우리 여기에 시간 기준이랑 개념이 틀리니까 전혀 비교 대상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 시간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응? 그런 거고,
그 엄청난 세월 속에서 우주 초유의 굉장히 최고 중요한 시기에 최고로 좋은 공부법을 여러분들이 마침 만났어. 얼마나 행운이야. 이게 도대체 얼마나 행운. 이런 행운 또 없을 거죠. 또 있다고 보기 어렵죠? 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 정도 행운을 만나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못 알아듣시는 분은 뭐 어쩔 수 없고 억지로 안 되는 거라 제 말씀을 좀 알아듣시고 흥미가 있고 하신 분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로 소중한 기회를 천재일우의 기회를 잘 살리셔서 영혼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시길 바랍니다. 이번 항목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신의영생 정의기영. 어떤 셋이 하나니 역시 똑같이 있죠.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똑같아요. 그 셋이 하는 게 다예요. 그 이치가 셋이 하는 게 다입니다. 공부도 그렇게 하고 뭐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을 위해서 헛되이 소비하지 말아야 해요. 사람들은 세욕이 애를 안 낳으면 이게 만물을 번창시키는 것이 굉장히 기초야. 정창교의 기초. 그 정기로 뭘 다 하죠? 기초야. 만물을 살리는 게 기초야. 그게 홍익인간이야. 진짜 홍익인간은 그렇게 해서 성인을 많이 길러내는 게 이제 대학년님의 목적이시라 홍익인간 이화세계 그럽니다. 그걸 이제 뜻을 이루시는 게 그 목적인 것인데 시작은 정기로 하거든. 정기? 대자연 만물이 만들어낸 기? 만물이 그러려면 그 기가 정기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물이 바글바글 번창을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교미를 많이 해서 많이 퍼뜨려야지. 그래서 세교육이 무지하게 강하게 설정이 돼 있어요. 실제로. 이 정은 근데 이제 그 자손 생산 목적이 아닌 성관계 자체가 자손번식으로 해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자주 해야 많이 나으니까 불안한 쪽이 한 달에 한 번씩 보름에 하나씩 찬답니다. 정이 하나 쓰면 보름에 또 하나가 차고 보름에 두 개니까 동시에는 아닐 테고 하나 이럴 테니까 하나 채우고 하나 비면 하나 채워가고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계속 안 쓰면 두 개 다 차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성관계를 해도 정이 몸에 안 차 있고 하나가 비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보름에 한 번씩 성관계를 하면 하나는 빈 거고 하나는 차 있는 거죠. 그럼 정이 있죠. 정력 그러죠. 힘이 더 있는 거야. 원기가 더 있는 거야.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보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자꾸 점점 마이너스 돼갈 테고 원기가 쇠해 가는 거야. 그러면 건강이 저절로 약해지는 거고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계산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거기서 소모하고 나서 정이 많은 뭐 고기나 이런 걸 음식을 무지하게 잘 먹고 빨리 섭취를 하면 더 빨리 채우는 기간이 먹는 양에 따라 또 틀리겠죠. 조식을 하면 더 많이 차일 테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똑같다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정기를 채운다 해서 음식으로 채우는데 음식이 뭐예요? 또 다른 나죠.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가 쌀도 벼의 정기인 거죠. 벼의 자식들 놈들인 거죠. 그걸 더 많이 생각해서 우리가 먹지만 어쨌든 그 이치는 그러합니다. 이치는 헛되이 소모하면 안 되겠죠. 그 정을 좀 더 좋은 쪽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쪽으로 쌓아서 전기가 쌓이면 세상에 보태지게 돼요. 활동하면서 쓰고 그냥 헛되이 쾌락을 위해서 그냥 소비된 거하고 또 좀 틀리죠. 다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좀 더 값어치 있게 쓰인 걸 말하는 거죠. 음식도 그렇죠. 그냥 죽어서 썩히면은 누가 먹은 거에 비하면 덜 효과가 값어치가 덜한 거죠. 그런 이치로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것도 정을 그렇게 소비한 것도. 근데 어쨌든 만물이 자손을 안 낳으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 거니까. 만물이 많아가지고 그냥 바글바글하게 많아가지고 기운도 많고 그러면 그 바글바글하게 많은 만큼 걔들도 많은 수가 살면서 공부를 많이 한 거죠. 수가 많다가 아니야. 그냥 영혼을 무지하게 비약적으로 빨리 키우고 있는 거야. 그것도 풍성할수록 풍성해야 돼. 인구도 무지하게 많아도 돼. 충분해. 지구만도 1000억도 널널해. 불모지도 많은데 과학기술 발전하고 1000억 일 더 빨리 가고 1000억 땅은 없으면 만든다. 그 상태에서 물론 정차원계로 있지 않고 다 온격 태극계로 가요. 더 자세한 건 저도 모르니까 설명드릴 수 없고 어쨌든 엄청난 불사신이 되는 공부법이죠. 엄청난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공부를 만나셨고요. 운도 좋게 우주 초유의 정신개벽기에 천재일우의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